첫 경기는 이 피츠버그 대 양키. 피츠버그 선발 오비에도죠. 오비에드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8월달에 잘했었거든. 8월달에 오비에도가 되게 잘했는데 이래요. 8월달에 잘하다가 9월달 지금 두 경기 들어서 3.2이닝 5실점, 3.2이닝 3실점. 이닝 소화도 별로고 그렇게 막 왜냐면 8월달에 2.92로 잘했거든. 특히 8월달 막바지에 9이닝 무실점도 하고 5이닝 실점, 뭐 8월달에 또 7이닝 경기도 있고, 그러니까 8월달 초반이랑 막바지에 잘했어. 근데 9월달에는 기세를 못 이어가고 있고요. 오비에도는 그래도 저는 9위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가 볼넷이 많아요. 볼넷. 올 시즌에 볼넷이 161이닝 동안 71개, 9이닝당 3.9개로 볼넷이 12번째로 많은 선수고, 피안타율, 제가 아까 9위는 괜찮다 했는데 피안타율은 2할 3푼 7리밖에 안 돼요. 좋은 수준이죠. 이 정도면은 상위권인 편이고. 그리고 게리콜 후반기 70이닝 동안 2.70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게리콜 뭐 전체적으로 싸이형 도전할 만한 그런 활약 펼치고 있고요. 뭐 전반기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올 시즌 잘하고 있고, 후반기에 이제 홈이랑 원정 차이가 조금 있는데 내일 원정 등판입니다. 원정. 후반기 홈에선 3.28, 원정은 2.29예요. 이닝도 원정에서 더 많은 이닝을 던지기도 했었고, 이제 최근 4경기 1.35 아주 잘하고 있죠. 7.2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 잘하고 있고, 뭐 이 중에는 그냥 일반 실점이랑 자책점이랑 차이 나는 경우도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방어율이 좋은 상태고요. 오비에도가 피안타율이 낮은 편이다 이랬는데 게리콜은요 2할 1푼 4리, 피안타율 올 시즌 아주 좋은 상태고 전체 12등. 그리고 WHIP 이닝당 주자 출루를 1.02명밖에 안 시키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 지금 볼넷 페이스가 상당히 좋고, 뭐 피안타는 비율상 비슷비슷하다. 작년보다는 좀 적은 수준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안타도 덜 맞고 그 출루 자체를 많이 안 시키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위기가 적겠죠. 그래가지고 게리콜이. 다만 이제 올 시즌은 이제 홈에서는 3.01, 원정 2.51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하고요. 홈런도 홈에서는 13개, 원정 7개 잘하고 있습니다. 뭐 게리콜을 의심하는 분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양키스가 볼넷은 많이 얻어내는데 타율이 꼴찌죠. 전 구단 30개 구단 가운데 후반기 타율 꼴찌팀이다. 근데 뭐 피츠버그나 뭐 양키스나 빠따가 아주 훌륭한 팀들은 아니니까 OPS도 21등, 27등으로 하위권인 애들이고, 이것도 보시면은 내일 서로 우완투수 상대들로 하고 또 낮 경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피츠버그나 양키스나 본인들의 후반기 OPS보다도 상당히 이런 컨디션 OPS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둘 다 그렇게 타격 컨디션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피츠버그는 최근에 불펜 상승세, 양키스는 좀 하락세긴 한데, 양키스가 하락세여도 양키스 불펜은 워낙에 탄탄하니까. 아까 봤다시피 양키스가 내일은 던질 불펜이 많지는 않아요. 어제 또 더블헤더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게리콜이 또 7이닝가량 먹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근데 양키스 강승배당이 1.45면은 나쁘진 않다고 보고, 게리콜 경기인데 양키스 받다가 조금만 쳐주면은 마헨도 가능하다고 보기는 해요. 그리고 게리콜 경기에서 그런지 몰라도 기준점이 7.5점인데 원래 저는 올 시즌이 워낙에 또 타구 투자 시즌이다 보니까 7.5점이면 애지간하면 오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워낙에 양키스가 지금 빠따가 아주 안 좋기도 하고. 근데 양키스가 그래도 요즘엔 7만큼은 쳐줘. 피츠버그도 지금 워싱턴과의 시리즈에서 1패 뒤에 3승 3연승 달리고 있고, 양키스도 보스턴과의 경기를 3승 1패로 잘 맞췄거든요. 양키스도 사실 팀 자체는 그래도 좀 상승세라고 봐야 되는데, 내일 경기 7.5 기준으로 피츠버그가 최근 10경기 중에 오버가 6번, 4번이 언더였고 양키스는 4번밖에 오버가 없었어요. 좀 어렵기는 한데, 언오버는 근데 7.5라서 좀 빡세네. 언오버는 그냥 예측을 별로 안 하고 싶지만 굳이 따지자면 언더에 가깝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건 양키스가 오비에도를 얼마나 좀 팬이냐에 달린 것 같아요. 오비에도가 요즘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양키스 승에다가 마헨. 근데 이 경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양키스 강승 배당도 좀 그렇고 애지간한 배팅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양키스가 뭐 게리콜라고 좋아 보여도 배당이 별로라 가지고 다른 경기가 갈 게 꽤 많다고 생각해서 내일은. 다음 경기 볼게요.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 애틀랜타에 뭐 빠따 말할 필요 있나요? 내일 일단 쿠에토 나오는데, 쿠에토는 뭐 후반기 5.40. 쿠에토가 후반기에 이렇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죠. 쿠에토 뭐 왕년에야 뭐 신시내티 에이스 막 이랬지만은 지금의 쿠에토는 그냥 좀 평범한 것 같아요.
내일도 홈등판인데 올 시즌 홈에서 조금 더 못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쿠에토는 딱히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이제는 좀 평범한 선발? 그냥 그 정도? 쿠세 말고는 뭐. 반면에 엘더는 좀 볼만합니다. 엘더가 전반기란다. 이거 후반기. 순차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후반기에 올 시즌 한 11경기 정도 던졌는데 후반기 첫 6경기 동안은 안 좋았어요. 7.94로.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좀 많이 맞아. 후반기 6경기구나. 후반기 6경기 동안 7.94로 많이 맞았는데 그 이후 최근 5경기 엘더의 최근 5경기가 2.30으로 한창 좋았던 시절의 엘더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도 엘더 땅볼 투수여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왜냐면 땅볼 투수들이 실점이 적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병살도 많이 유도하고 뭐 투수합 땅볼이라든지 아무래도 홈런 맞을 가능성도 적다 보니까 저는 엘더는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에 또 엘더가 뭐 피홈런도 적은 편이고 제가 말씀드린 5경기 동안요 피홈런도 2개밖에 없었고 요즘에 볼넷 관리도 나름 잘 되고 피안타 자체도 많이 줄었고요. 5경기 동안 2.30으로 잘하고 있다. 근데 후반기에 이제 홈이랑 원정 차이가 조금 있는 건 아쉬워요. 내일 원정 등판이라 가지고 이거는 조금 걸리긴 해. 후반기에 아까 11경기 후반기 11경기 동안 홈에서는 2.79 원정은 5.64였어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걸리긴 하네. 지금의 엘더는 탄탄하니까 저는 좋게 보는 편이에요. 최근에 워낙 잘하고 있고 원정 경기에서도 특히 다저스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으로 잘했다는 점. 다저스 바타 무서웠잖아요 그때. 그리고 내일 또 낮 경기인데 낮 경기에 올 시즌 4.76으로 밤 경기 2.60일 때보다 살짝 못하더라. 그래서 엘더가 어느 정도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긴 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엘더가 불안해 보이는 경기에서도 다 잘하긴 했거든요. 그냥 그런 거 말고는 딱히 큰 걱정은 안 되네. 애틀랜타의 아주 막 경기를 이렇게 그르칠 만한 변수 자체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애틀승에 애틀 마헨 거기다가 엘더가 조금 부진한 것까지 생각하면 오바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애틀랜타가 좀 잘 쳐줘야지 오바가 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10경기 기준으로 내 기준점이 8.5인데 8.5 기준 마이애미는 오바 6번 애틀랜타는 8번이 오바였어요. 그래서 오바가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 경기는 근데 양팀의 맞대결 전적을 좀 살펴야 돼요. 맞대결 전적 말씀드리기 전에 양팀의 후반기 빠따 말씀드리면은 마이애미는 이제 좀 타율도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한 일주일 전인가? 2주 전? 그쯤에 2주 전쯤인가 보다. 그쯤에 한번 좀 빠따가 와 요즘 마이애미 잘 치는데 이럴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최근엔 또 그런 모습 많이 없어요. 최근 5경기 마이애미 타율이 최근 5경기 동안 1할 7푼 1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맞대결 전적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올 시즌에 총 10번 만났거든요. 10번 만날 동안 애틀랜타가 9승 1패로 압도를 했고 그리고 9승 중에 마헨이 9경기 9승이 전부 다 마헨이었어요. 그래서 내 애틀랜타의 마헨이 1.69 또 원정이니까 아무래도 원정이면은 마헨하기 편하죠. 홈리 때보다는. 그래서 내일은 애틀랜타의 마헨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애틀랜타가 딱히 내일 우한 상대 원정 낮 경기에서 그렇게 OPS가 떨어지는 부분도 별로 없고 다만 애틀랜타가 요즘에 불펜은 조금 약하다. 근데 어제 경기도 안 했다 보니까 쌩쌩하게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경기는 애틀 마헨까지도 보는 애틀스는 근데 배당이 낮으니까 애틀 마헨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볼티 대 토롱. 볼티모어는 어제 제가 믿는 그 브래디쉬가 7이닝 4실점으로 이닝은 많이 먹었는데 실점이 많은 게 좀 아쉬워. 내일은 이제 볼티모어가 플레어티거든요. 플레어티는 이 볼티가 산 이유가 거의 뭐 무색해졌다고 할 정도로 못하고 있어요. 플레어티가 후반기랑 볼티모어 이적 후의 성적 말씀드리면은 플레어티가 후반기에는 6.45로 부진하고 홈런 10방 쳐맞았고 그 볼티모어 이적 이후에는 7.16으로 더 못해요. 그냥 말 그대로 요즘에 플레어티는 사실 소산의 구멍이 별로 안 보여요. 플레어티가 뭐 요즘에 경기를 좀 쉬고선 마이너리그 갔다 와가지고 좀 뭐랄까 좀 정진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요새 계속 경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이닝 소화도 별로고 실점도 자체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단적으로 플레어티는요 올 시즌에 WHIP 이닝당 주자출을 1.55명으로 전체 4등 그리고 볼넷도 4.4개로 전체 6등 6번째로 많이 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피안타율도 2할 7푼 8리 상당히 많이 쳐맞습니다. 여러가지로 리그 최하위권 선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올 시즌에 또 이 플레어티는 약팀한테도 약해요. 약팀한테 7.02, 5할 승률 이상 팀한테는 4.11로 그냥 아무한테나 다 쳐맞아. 오히려 5할 승률 이상 팀한테 그나마 나았다 정도인데 뭐 그렇게 크게 작용할 요소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팀의 이제 애플린 잭 애플린은 거의 뭐
애플린은 지금 템파 에이스라고 봐야죠. 지금 걔 누구야? 맥클라난이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애플린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애플린이 후반기를 4경기, 4경기, 5경기씩 이렇게 잘라봤어요. 첫 4경기 때 3.68로 나쁘지 않았는데 그 이후 4경기가 5.40으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최근 이제 8월달 이후라고 보면 되나? 최근 5경기 동안 2.86으로 다시 좋은 모습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뭐 최근 경기에 5이닝 3실점 2번으로 실은 기대하는 만큼의 활약까지는 아니긴 해요. 그 전에 진짜 아주 믿을만할 때는 되게 잘했는데 그래도 애플린을 딱히 막 의심할 건덕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막 볼넷이나 WHIP 이런 거 말하면서 플레어티가 안 좋은 선발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반대로 애플린은 올 시즌 9이닝당 볼넷 1.3개로 전체 2위. 바로 컵이 다음이요. 조지 컵이 다음으로 볼넷 안 주는 선수고 그만큼 이제 볼넷 안 주는 만큼 WHIP도 낮아요. 이닝당 1.05명으로 1.05명 출루로 WHIP도 전체 6등으로 좋다. 피홈런은 9이닝당 1개 수준으로 전체 22위 좋은 편이죠. 근데 얘도 하필이면은 낮 경기 애플린도 낮 경기 때는 4.50으로 살짝 아쉬웠다. 그냥 그 정도?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애플린이 뭐 전체적으로 꿀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일 볼티모어의 최근 빠따는 괜찮죠. 전체 5위 수준으로 잘하고 있고 양팀의 근데 이렇게 타율 차이가 5등이랑 11등으로 조금 나는 편인데 OPS 차이는 거의 없어요. OPS는 10등과 11등의 경기니까 비슷비슷한 수준끼리 붙는구나 후반기에. 다만 근데 이거는 있죠. 내일 볼티모어는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에 690.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반면에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우한 상대 원정 낮 경기에 849로 좋았어요. 이렇게 좀 빠따가 컨디션에 따라 바뀌는 그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상대팀을 우한에 만나냐 좌한에 만나냐 홈 경기냐 원정이냐 낮 경기냐 밤 경기냐 이런 걸 좀 세분화해서 OPS를 바뀌는 OPS를 적용했을 때 템파베이는 본인들의 후반기 OPS 761보다 많이 오른 849로 경기에 임하고 볼티모어는 본인들 후반기 762보다 낮은 690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양팀의 내일 또 빠타 컨디션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템파베이 불펜 좋죠.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내일 저는 템파 승쪽 템파 승쪽 보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워낙에 플레어티랑 애플린 선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선발 무게감 차이가 꽤 있을 것 같다. 막 갑자기 플레어티가 그래도 플레어티가 아주 못하는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세인트루이스 시절에도 그런 면모를 보이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막 리스크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경기에서 볼티모어는 그 불펜 손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템파베이는 조금 있었다. 그런 거 말고는 왜냐면 어제 걔 누구야? 템파베이 시발레는 5이닝밖에 못 견뎠고 볼티모어는 그 브레티가 7이닝 먹어주는 바람에 불펜 차이는 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선발 무게감이나 최근에 빠따도 비슷비슷하고 빠따도 그냥 볼티모어가 많이 죽었으니까 볼티모어가 한창 잘하다가 지금 최근 3경기 동안 9안타, 3안타, 4안타로 또 빠따가 확 죽은 상태거든. 반면에 뭐 템파는 그냥 조금 나은 정도. 템파도 최근 3경기에 6안타, 9안타, 7안타로 뭐 잘 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승리할 정도는 돼요. 그래서 템파베이가 최근 3경기 연속 한 점차 승부여서 이거를 마해는 좀 추천을 안 드리고 싶은데 템파 승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뭐 템파베이 강승도 1.63은 나쁘지 않죠. 다음으로 토론토는 내일 보스턴이랑 붙죠. 토론토 내일 선발 베리오스, 보스턴은 베요가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베리오스가 7월 달에는 1.84로 좋았는데 8월 이후로는 4.65예요. 4.65. 그걸 비교한 거를 적어만 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베리오스가 7월 달에 잘하다가 8월 들어서는 살짝 부진하다. 다만 직전 경기 7이닝 2실점을 했는데 그거는 상대가 캔자스 시티였으니까. 빠따가 한창 안 좋았던 시절에 캔자를 만나가지고 좀 회복세가 있었다. 뭐 그전에도 6이닝 2실점 잘했는데 그것도 오클랜드였어요. 다만 내일 베리오스도 낮 경기에 잘해요. 얘도 밤 경기는 얘가 4점대인가 그런데 낮 경기는 올 시즌 2.44 그리고 낮 경기에는 홈런 5방 밤 경기에 18방으로 낮 경기에는 또 홈런도 많이 안 맞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그런 건 있다. 내일 뭐 베리오스의 최근 분위기라든지 이런 스플릿 스탯들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베리오스가 그래도 나쁜 컨디션은 아니겠구나.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후반기를 따지자면 베리오스도 아주 잘하지는 않았더라. 그런 게 보이고. 그리고 보스턴의 베요는요, 얘도 뭐 땅볼 투수죠. 땅볼률이 거의 55% 막 이런데, 그 한창 잘할 때는 2.39로 잘하다가 후반기 되면서는 4.50이었어요. 후반기에는 4.50으로 못했는데, 근데 또 후반기에서도 최근 5경기가
3.14였습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최근 배우의 최근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우가 최근 5경기는 3.14였고 그 전에 5경기 동안은 5.93으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다가 잘해진 거지. 그냥 뭐 그런 차이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올 시즌에 홈이랑 원정 차이가 크진 않은데 굳이 따지자면 후반기나 뭐 전체적으로나 홈에서 조금 더 잘한 스타일인데 내일은 원정 등판이죠. 그리고 베이오는 반대로 낮 경기에 약해요. 낮 경기에. 얘가 밤 경기는 2.69로 잘했는데 낮에는 5.80으로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리오스랑 반대된다고 할 수 있겠죠. 베이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론토의 현재 로스터 애들한테 약했다는 점. 토론토 현재 로스터 타자들한테 3할 9푼 7리도 엄청 높은 거죠. 특정 팀 상대로 거기에 있는 팀 애들한테 많이 맞았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베이오가 여태 토론토 빠따들이랑 65타석, 총 58번 정도 이렇게 타석에서 만나가지고 피안타율이 3할 9푼 7리예요. 3할 9푼 7리. 그야말로 엄청 맞은 거죠. 그 중에 뭐 장타율도 꽤 높은 편이고. 불개주한테 11타수 5안타로 피안타율 4할 5푼 5리. 보비셋 10타수 5안타, 스프링어 12타수 6안타. 반반치기고. 매체프만한테는 조금 강했고요. 메리필드한테도 괜찮았는데 커크 알레한드로한테도 4타수 2안타. 전체적으로 그냥 그 토론토의 유력 타자들한테 약한 편이었어요. 불개주라든지 보비셋, 스프링어 이런 친구들한테. 그래서 내일도 이 베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위기가 있을 것 같긴 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베리오스나 베이오나 요즘 최근의 컨디션은 나쁘진 않더라.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근데 오바가 좀 땡기긴 하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이 경기가 기준점 8.5점이고 토론토가 빠따가 이렇고 보스턴이 후반기에 이렇게 되거든요. 양팀 다 보면은 타율도 좋고 OPS도 각각 12등, 9등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이제 8.5 기준으로는 양팀 다 최근 10경기에 오바가 6번씩, 언더는 4번씩 똑같았는데 얘네들은 올 시즌에 아무래도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들이니까 많이 만나잖아요. 올 시즌에 총 10번 만났는데 8.5 기준으로는 10번 중에 9번이 맞대결 오바였다. 그런 것도 있고 양팀 다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 위치상으로. 보스턴도 지금 신락 같은 근데 거의 확률이 적다고 보긴 한데 보스턴도 그래도 와일드카드 싸움을 아주 우리는 글렀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요. 지금 와일드카드 순위로 보면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볼티모어, 템파베이, 토론토, 보스턴, 양키스 이렇게 5팀이 전부 다 그래도 와일드카드 싸움에 좀 들어갈 만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토론토도 80승으로 네 번째 순위에 있거든요. 보통 이 와일드카드가 지금 이제 와일드카드 시리즈에 3위까지 가잖아요. 지금 3위가 시애틀이 81승이고 토론토가 80승이라서 토론토는 그래도 해볼만은 해요. 아직. 보스턴도 아주 나가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물론 승차가 많이 나긴 한데 후반기에 계속 막 연승하고 앞으로 좀 정진하면은 못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양팀 다 나름대로 좀 동기부여는 있는 상황이고 특히 토론토 쪽이 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맞대결도 오바가 많았다는 점까지 저는 이 경기는 오바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불펜을 한번 점검을 했는데 토론토가 이렇게 핵심 불펜들 중에 메이자랑 스완슨이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경기에 이제 좀 위기 상황에는 혹시나 메이자나 스완슨이 나오더라도 아주 좋은 컨디션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스턴 같은 경우는 어제 불펜을 엄청 많이 썼죠. 그 더블헤더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딱 봐도 보스턴의 불펜 소모도가 엄청 크죠. 더블헤더에서 뭐 연투는 없다지만은 이렇게 많이 쓰였으면은 내일 보스턴이 상황에 따라 약간 불펜 운용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다 보니까 저는 내일 경기 오바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선발 투수들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상황상 오바가 좋아 보이긴 해요. 다만 이제 양팀 다 최근에 빠따 컨디션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다는 점. 특히 토론토가 최근 4경기 동안 7안타, 5안타, 4안타. 최근 10경기 중에 지금 8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밖에 안 되고 최근 이제 10경기는 2할 2푼, 최근 5경기는 1할 8푼 7리밖에 안 돼요. 빠따가 많이 죽었어, 토론토가. 이런 건 있는데 좀 애매하지. 좀 그래서 저는 오바를 원래 아주 좋게 보려다. 왜냐면 10번 만났는데 맞대결 오바가 9번이면은 되게 오바가 많이 뜬 거잖아. 얘네 둘이 만나면은 치열하게 싸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살짝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오바가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양팀 다 보면 이런 것들 내일 서로 우한 상대를 만나고 낮 경기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OPS가 둘 다 8할이 넘죠.
본인들의 올 시즌 평균보다도 높은 OPS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저는 내일 경기 그냥 이거는 오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나름대로 갈만한 근거들이 꽤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서 말했던 경기들 아까 양키스나 템파베이 볼티 이런 거보다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여요. 오버 가능성이.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경기는 뉴욕 매치인가? 뉴욕 매치 대 신시내티. 매치 선발은 내일 데이비 피터슨이고요. 신시내티 선발은 지금 헌터 그린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데이비 피터슨이 올 시즌 초반에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 좀 부상이었나? 하여튼 뭐 때문에 불펜으로 전환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매치가 막 쉬어져도 팔고 이렇게 벌랜더도 딴 데로 보내고 했다 보니까 이런 피터슨도 그렇고 막 맥일까지 끌어다 쓰고 이렇게 선발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들어서는 선발로 많이 나왔는데 선발 때 성적 말씀드리면요. 피터슨의 후반기 선발 성적 꽤 괜찮았어요. 13경기 동안 3.83. 그러니까 뭐 아주 기대치가 막 높지 않았던 것 치고는 네, 꽤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신시내티 만나는데 근데 다만 이 매치에 피터슨도 5할 승률 이상 팀한테는 6.21, 5할 승률 밑에 팀한테는 3.66으로 이런 상대적인 강팀을 만나면 조금 작아지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피터슨의 올 시즌 최근 스탯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면은 최근에 이닝 많이 먹고 그러긴 한데 아주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네. 최근 한 3경기 동안은 이닝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7이닝 1실점, 4이닝 4실점, 6이닝 3실점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피터슨이 사실은 이닝을 한 3, 4이닝 정도만 먹을 때가 제일 잘했어요. 이때 막 매경기 막 뭐 무실점 아니면 2실점 이 정도만 하고 되게 잘했던 기간이 있는데 이닝을 좀 먹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실점이 조금 늘은 스타일이거든요. 당연히 뭐 그런 게 정상이겠지만은 어쨌든 이 피터슨도 아주 못 믿을 정도는 아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13경기 동안 40이닝이면은 이닝을 많이 못 먹은 거니까. 어쨌든 일단 피터슨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상대가 헌터 그린이잖아요. 신시내티가 이 헌터 그린이 얘가 부상당하기 전에는 되게 잘했습니다. 올 시즌은 올 시즌 그린 9위 개쩌네 막 이 정도로 73이닝 동안 삼진을 100개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방어율도 작년보다 나빼드 한 3.93이었고 근데 얘가 좀 부상당하기 막바지쯤 그때 또 처맞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부상자병원 가가지고 6월달에 들어갔다가 한 2달 만에 돌아왔어요. 2달 만에 8월달 좀 후 8월달 하순에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요 복귀한 이후에 18이닝 동안 6.50입니다. 다만 얘도 그래도 복귀한 첫 번째 경기에서 3이닝 9실점으로 개털렸고 그 다음 경기 3.2이닝 5실점으로 안 좋았는데 최근 두 경기 동안은 샘프랑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5.1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본인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또 신시내티가 마침 좀 회복세잖아요. 회복세였는데 지금 최근에 또 빠따가 사실 좀 죽었다. 왜냐면 신시내티도 아직은 그래도 와일드카드 싸움을 할 만은 하니까. 신시내티도 갈 길이 바쁜 입장인데 최근에 빠따가 안 터져요. 최근 3경기 동안 9안타, 5안타, 5안타. 이 기간 동안 홈런도 2개밖에 없었고. 근데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매치가 3연승 달리고 있고 13안타, 11안타, 10안타로 홈런도 6방. 신시내티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빠따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선발 무게감은 헌터 그린 쪽이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리고 뭐 매치가 근데 빠따가 그렇게 안 굴려. 굴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신시내티보다 낫죠. 대놓고 나아요. 뭐 근데 양팀 다 뭐 OPS로 치면 하위권이지. OPS로 치면은 16등, 18등 간의 대결인데 양팀 다 타율은 별로인 대신에 뭐 OPS가 괜찮은, 그러니까 뭐 출루율이 괜찮고 장타가 꽤 많은 그런 팀들인데 이 경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원래는 매치승 쪽을 좀 좋게 봤거든요. 근데 좀 피터슨도 그렇게 많은 이닝 던진 투수도 아니고 지금 매치에 빠따가 그냥 또 낮다 보니까 빠따 분위기상으로는 이게 매치가 나은 것 같다. 근데 또 헌터 그린이 눈알 돌면은 이 정도 차이는 극복해줄 만한 선수거든요. 막 다 그냥 9기로 때려 눕히고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신시내티 승을 지금 저 빠따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 빠따가 너무 좋아서 매치가 최근에 3경기 동안 일단 어렵긴 한데 이 경기는 매치승을 조금만 더 좋게 보도록 할게요. 막 그렇게 추천할 경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오히려 앞서 말했던 보스턴 앞서 말했던 양키 그런 경기보다도 제가 봤을 땐 퀄리티 좀 밸류 이런 게 좀 낮은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갈만한 경기가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 좋은 경기가 많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갈만한 경기가 아닌 것 같고 클리블랜드 텍사스 한번 가볼게요.
내일 클리블랜드 선발은 지올리토, 텍사스는 존 그레이가 나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지올리토가 그냥 개또라이급이에요. 존나 못하죠. 그냥 지올리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얘가 6월달까지는 잘했어요. 6월달에는 2.3이었거든요. 근데 7월달 이후로 성적이 7월달 이후로는 6.99, 피홈런은 20방을 쳐맞고 있어요. 20방. 올 시즌에 홈런도 36방으로 졸라 많이 쳐맞고 있고, 지올리토가 그냥 7월달 이후로 개못하고 있는 데다가 이적 이후, 그러니까 화싹을 떠난 이후, 화싹 떠나서 천사 갔다가 천사 떠나서 클블 갔잖아요. 이적 이후에 8.02로 졸라 못합니다. 이적한 이후에. 여러가지로 지올리토는 애지간하면 요즘에 지올리토 나오면 오바가 개꿀이죠. 다만 이제 최근 천사와의 경기에서 7이닝 4실점으로 그 이닝 히팅을 많이 하더라. 실점은 그래도 뭐 4점이면 적지도 않잖아. 사실 실점이 4실점이면은 이닝 히팅은 조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올리토를 막 믿고 아주 믿을만한 선발인데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왜냐면 상대가 지금 텍사스니까. 텍사스가 지금 또 빠따가 개 터졌잖아요. 내일은 이제 텍사스 선발이 존 그레이인데, 존 그레이는 이제 내일 원정 등판, 올 시즌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했어요. 홈에서는 4.46, 원정에서는 3.41, 원정에서는 피안타라든지 홈런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근데 이 존 그레이도 최근 4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최근 4경기 4이닝 5실점, 6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2.2이닝 4실점. 왜냐면 그전 2경기 동안에 7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으로 좋았었는데 최근 4경기 들어서 다시 안 좋아지고 있다. 근데 뭐 존 그레이 같은 경우는 5할 승률 밑에 팀한테 2.94로 잘했다는 게 있어요. 존 그레이가 요즘에 포수가 그 요나하임이랑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 누구더라? 한 6경기밖에 안 던진, 좀 시즌 초반에 존 그레이가 한창 잘할 때 같이 했던 투수가 있는데 걔랑 6경기 해갖고 0.43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부상이어가지고 안 나, 제 이름을 까먹었어. 포수인데, 텍사스 포수인데 피읍 들어가고 시읍 들어가는데 까먹었네. 어쨌든 걔랑 할 때는 되게 잘했는데 텍사스 주전 포수 요나하임이랑 해서는 5.33이에요. 배터리 구성했을 때. 그래가지고 내일 사실 존 그레이를 아주 막 그렇게 뭐 곱게는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요즘에 지올리토가 워낙 못하니까. 그리고 이 경기는 양 팀의 빠딱 차이가 굉장히 크죠. 텍사스가 지금 6연승 달리고 있는데 6연승 기간 동안 5안타, 12안타, 11안타, 9안타, 12안타, 12안타. 최근 5경기 보면은 텍사스가 3할 2푼 치고 있어요. 그냥 존나 잘 치죠. 텍사스는. 같은 기간에 클리블랜드는 4안타, 8안타, 9안타, 4안타, 직전 경기 12안타. 그 최근 5경기 타율로 보면은 클브도 2할 9리밖에 안 돼요. 아까 제가 텍사스가 최근 5경기 3할 2푼이라고 했죠. 같은 기간에 오히려 투수 성적도 텍사스가 더 나아요. 그래서 양 팀의 기본적인 빠타 스탯 적으면은 클블이 타율이 17등이거든요. 2할 4푼 타율로. 근데 OPS가 26등이야. 왜냐면은 장타가 없고 출루율이 적기 때문에. 반면에 텍사스 같은 경우는 타율은 후반기 12등이거든요. 2할 5푼 6리로. 근데 OPS가 7등입니다. 84개의 홈런, 그리고 볼넷이 224개. 이렇게 텍사스가 공격력 면에서 훨씬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내일 경기 기준점이 8.5점밖에 안 되는 게 저는 좀 신기해요. 이 경기가. 물론 뭐 클리블랜드 빠따가 워낙에 별로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8.5 기준으로 클리블랜드가 최근 10경기 5번 오바, 텍사스는 9번 오바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 오바가 좋게 보이고요. 왜냐면 텍사스 빠따는 지금 거의 혼자 힘으로도 오바를 내만해. 최근 5경기에서 평균적으로 8.8득점을 해주고 있으니까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오바를 낼만한 팀이라고 보이고 있고, 저는 텍사스 승에 마인도 괜찮아 보입니다. 텍사스 승배당 1.66이면은 지금 지올리토가 나오는데 그레이를 너무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될 정도로 저는 이 경기는 텍사스 승에 텍사스 마인까지도 보는 경기거든요. 일단은 전 순서대로만 따지면은 텍사스 승, 그 다음이 오바, 그 다음이 텍사스 마인,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텍사스 승이나 오바나 둘 다 괜찮아 보입니다. 이 경기도 충분히 갈만한 경기다. 밸류가 상당히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 대 화싹. 이 경기는 밸류가 높진 않아요. 그렇게 막 다른 좋은 경기 많은데 이걸 가야 되나 싶죠. 왜냐면은 내일 일단 화싹 선발이 숄텐스, 미네소타가 베일리, 오버가 나오는데 숄텐스는 그냥 별로죠. 선발 전환한 이후에 5.49. 숄텐스를 막 칭찬하기는 어려워. 얘가 사실 한창 그래도 이 새끼 좀 선발 가고선 잘하는데 이럴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쳐맞고 있고, 근데 가끔 가다가 막 가끔 5이닝 정도 먹어가면서 실점 적게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조심을 해야 되고, 숄텐스만 조금 더 말하면 숄텐스가 또 좌타자랑 우타자 우타자랑 좌타자를 상대했을 때 성적이 굉장히 달라요.
숄텐스가 좌타자한테는 강하고 우타자한테 약한 이런 면모가 있는데 내일 그 미네소타 라인업에 좌타자 우타자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일 이제 예상 선발 명단 같은 건데 미네소타가 좌타자가 되게 많네. 근데 줄리엔, 맥스 케플러, 키릴로프, 맷 월러 여기 중에서 줄리엔이나 케플러는 거의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선수들인 것 같고 키릴로프는 그래도 종종 로테이션이 플래툰이 돌긴 하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근데 미네소타의 감독이 그렇게 똑똑한 감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펜 운영도 그렇고 미네소타의 발델리 감독은 그렇게 막 경기 운영을 아주 잘하는 감독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숄텐스 같은 경우는요 올 시즌 아까 봤던 대로 좌타자한테는 홈런 빵개 쳐맞았고 우타자한테만 12개를 맞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타자한테 약한 면모가 있는데 미네소타 뭐 우타자 뭐 로이스 요즘에 후반기 들어서는 잘하고 있는 편이고 카를로스 코레아는 사실 믿을만한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리고 포수 라이언 제퍼스 올 시즌에 주전 도약해갖고 잘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스위치 히터들 폴랑코라든지 카스트로 둘 다 뭐 평균적인 활약 이상은 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 폴랑코 정도면은 뭐 주전이니까 원래 미네소타에. 그래서 미네소타가 막 그렇게 아주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내일 베일리 오버라고 했잖아요. 베일리 오버가 지금 한 2경기가량 쉬고선 나온 겁니다. 얘가 후반기에 베일리 오버가 올 시즌 3.67이거든요. 3.67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후반기에 5.8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후반기에 안 좋았어가지고 더구나 최근 가장 마지막 등판 때 4이닝 5실점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경기 정도를 걸렀는데 마이너리그에서 그냥 5이닝 2실점하고 올라왔어. 좀 그냥 마이너리그에서 심기일전하고 올라온 거지.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경기는요 그냥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워낙에 베일리 오버가 원래 못한 투수는 아니었고 본래 또 안 준 투수지만은 그 막바지에 안 좋았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고민됐는데 그냥 이 경기 패스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성적만 적어드릴게요. 화싹 빠따나 미네소타 빠따나 특히 뭐 미네소타가 압도적으로 많은 홈런과 볼넷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8.5점 기준으로는 화싹은 5번 반반, 미네소타는 4번 6번, 오바가 6번이었어요. 그냥 이런 거 말고는 딱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네요. 그냥 미네소타 승 1.46짜리 그냥 누르고 마는 게 누른다면 그냥 미네소타 승 하나 누는 게 하나 그냥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캔자스시티 내일 그레인키, 휴스턴은 하비에르가 나와요. 하비에르. 근데 이것도 에지간하면 난 근데 안 가고 싶어. 요새 휴스턴이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하거든. 에지간하면 안 가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내일 일단 그레인키가 올 시즌 홈이랑 원정 차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홈이랑 원정 차이가 홈에서 좋아요. 홈에서. 내일 홈등판이니까. 올 시즌 홈에서는 3.80, 원정 7.31로 차가 거의 2배 차이가 나고 피홈런이 홈에서 8방, 원정 17방이에요. 이렇게 거의 원정에서 2배 이상 많은 홈런 쳐맞고 있고요. 후반기에 그레인키가 이렇습니다. 후반기에 5.45로 썩 좋지 않은 편이에요. 사실 뭐 그레인키 마탱이 간 거 다들 알고 있잖아. 그리고 뭐 5할 승률 밑에 팀한테는 3.75로 나름 잘 막았는데 5할 승률 이상 팀한테는 7.02로 안 좋았다. 그리고 올 시즌에 낮 경기 때는 꽤 괜찮았는데 밤 경기 때는 6.70으로 안 좋았다는 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레인키한테 웃어주는 건 홈 전적밖에 없는데 딱히 요즘에 그레인키는 그냥 오프너로 다른 선수 나오고 나서 한 3, 4이닝밖에 안 던져요. 요즘에 보면은. 근데 그 정도 던지는 동안에도 되게 안 좋았어요. 최근에 한 3경기 동안 4.2이닝 2실점, 3.2이닝 3실점, 3.2이닝 4실점 막 이렇게 실점은 할 만큼 합니다. 그레인키가. 뭐 이 중에 근데 홈에서도 많이 쳐맞았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비에르는요. 후반기에 52이닝 동안 5.58. 사실 작년에 하비에르 기억하시는 분들은 올 시즌 하비에르 존나 못하는구나 이 생각 많이 할 텐데 그래도 최근에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좀 정상적으로는 던져줬어. 한 5이닝 3실점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 하니까. 근데 가장 최근 등판 때도 4이닝 4실점 하기도 하고 보스턴한테도 4이닝 4실점, 마엠한테도 4.2, 5실점 이런 식으로 좀 기복도 많이 있었고요. 다만 이 하비에르도요. 올 시즌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 있는데 원정 등판이잖아요. 원정에서는 5.51 그리고 홈런이 원정에서 16개, 홈에서는 7개입니다. 이렇게 내일 또 원정에서 안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이 꽤 있고요. 근데 하비에르는 또 좌타자한테 약했어요. 좌타자한테 2할 8푼 4리, 우타자한테 1할 8푼 9리. 내일 그 켄자에 좌타자가 몇 명이나 이렇게 뛸 수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켄자에는 좌타자가 멜렌데즈 당연히 주전이고
닉 프라토, 메시, 칼 이자벨 뭐 이런 친구들. 주력 타자들인 뭐 페레즈나 바비 위트 주니어 이런 친구들이 빠진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뭐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 경기 아마 배팅 안 할 것 같거든요. 물론 휴스턴이 좋긴 좋지. 근데 휴스턴 강승 배당이 1.36밖에 안 되고, 물론 그레인키가 만만하긴 한데 이 하비에르가 조 터질 가능성도 배제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그냥 뭐 휴스턴 강승 정도야 갈만하지만은 그렇게 1.36짜리 먹자고 저는 갈만한 정도까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경기도 아마 패스가 될 것 같다. 지금 한 두 경기째 패스인가? 하여튼 뭐 내일 경기 좀 걸을 경기는 많이 거르고 있는 편이에요. 저는 다음 경기 밀키 대 워싱턴. 저는 이 경기는 좀 역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역배 가능성. 휴지 오바요? 근데 오바도 내일 기준점이 9.5거든요. 9.5 기준으로 최근 10경기 켄자는 5번, 휴지는 6번, 언더가 4번이었어. 그러니까 오바도 막 그렇게 아주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죠. 오바도 아주 큰 메리트는 없다. 왜냐면 휴스턴이 한창 잘 칠 때보다 최근에 보면은 빠따가 별로야. 최근 3경기 동안 오클랜드와의 시리즈에서 3안타, 6안타, 9안타, 빵득점, 2득점, 6득점. 그렇게 막 시원시원하지가 않았잖아요. 저는 휴스턴 그냥 패스하려고요. 하비에르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자, 아무튼 다음 경기 미러키 대 워싱턴은 저는 좀 역배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미네소타 마인이요? 난 미네소타 빠따 솔직히 난 잘 못 믿어. 미네소타가 이제 데이터는 좋아요. 미네소타가 보시다시피 어디 갔어 미네소타? 미네소타가 OPS가 전체 5등이거든요. 전체 5등인데 이상하게 나는 내가 갔을 때 미네소타 빠따가 시원시원했던 적도 별로 없고, 막 연장전가가 미네소타가 연장전 승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뭐 한 점차 승부도 굉장히 성적이 좋은 편이긴 한데 내가 갈 때마다 솔직히 4대가 잘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에지가 나면 미네소타 경기는 많이 안 가는 편이긴 해요. 근데 또 내가 안 가면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리긴 하더라고. 제가 혹시라도 형님이 내일 미네소타 가신다고 하면 저는 비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하려고 했었던 워싱턴 경기 미러키 대 워싱턴은요, 저는 살짝 역배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경기는 내일 웨이드 마일리가 나오는데 요즘에 웨이드 마일리가 썩 안 좋아요. 반면에 이제 그 워싱턴 선발 제이크 어비는 좋거든요.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가 뭐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에다가 포스트 시즌 가능성도 꽤 높고 막 좋기는 한데 웨이드 마일리가 좀 흔들린단 말이지. 웨이드 마일리가 8월달 이후로는 3.75 후반기 내내 사실 잘한 적이 많았는데 얘가 이 새끼 요즘 좀 이상한데 하다가 최근 5경기 4.50까지 왔어요. 요즘에 웨이드 마일리가 안정감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포수도 원래 카라틴이랑 할 때가 성적이 좋았는데 요즘에 윌슨 콘트레라스랑 많이 하기도 하고, 내일 또 5할 승률 밑에 팀한테는 1.57로 좋기는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5할 승률 밑에 팀이랑 만났을 때도 그렇게 막 잘하진 않았어. 요즘 들어서 특히 이 새끼 왜 이렇게 잘해 막 이 정도였다가 역시나 내가 알던 웨이드 마일리처럼 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저는 일단 웨이드 마일리는 고운 시선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반면에 워싱턴 선발 제이크 어빈은요, 이 6월달, 7월달 그리고 8월달 이후 성적으로 이렇게 나눠본 건데 6월달에 괜찮았죠. 3.48로. 근데 7월달에 5.66에 피오론도 엄청 들어가지고 8개가 됐어. 근데 8월달 이후로는 34이닝 동안 2.65. 최근에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한 5경기가 6.2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되게 잘해요. 이 기간 동안 한창 때에 빠따였던 필라델피아 많아서 6이닝 무실점도 하고, LA 다저스 많아서 가장 최근에 6이닝 2실점도 하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제이크 어빈이. 저는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꽤나 믿을만한 선발이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제이크 어빈이 올 시즌에 쌓은 업보드를 보면은, 9이닝당 피홈런 1.4개로 전체 31등. 안 좋은 편이고, WHIP 1.35. 이것도 안 좋은 편이고, 볼넷도 9이닝당 3.6개로 안 좋은 편. 근데 사실 이런 수치들이 전부 다 최근에 좋은 활약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순위들이. 원래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상위권이었다가 꽤나 하락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어빈 같은 경우는요, 아까 밑에 팀, 5할 승률 밑에 팀한테는 7.33으로 안 좋았거든요, 올 시즌에. 근데 5할 승률 이상 팀을 15번 만나가지고 3.2로, 강팀한테 강한 면모를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뭐 딱히 막 제이크 어빈이 볼넷 관리를 잘하냐, 구속이 잘 나와서 압도적으로 삼진을 잘 잡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무난하게 잘 막아, 나름대로.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살짝 투수의 면모를 봤을 때는 워싱턴 프렌 쪽을 조금 보고 있고요. 빠따로를 보면 사실 또,
뭐 그런 생각이 많이 좀 가시기는 해. 미러키도 최근에 빠따가 그냥 7안타, 7안타, 5안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가끔 터지지. 미러키는 빠따가 원래부터가 훌륭한 팀은 아니었고 워싱턴이랑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죠. 미러키가 조금 더 많은 볼넷을 얻었다 정도? 근데 워싱턴이 최근 9경기 동안 두 자릿수 안타가 없어요. 뭐 그렇기도 한데 나는 근데 내일 역배를 보라면 워싱턴 정도는 프렘 볼만할 것 같아요. 어제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러키가 많은 3명이었나? 페이엠스, 페게로, 데빈 윌리엄스까지 유럽 팬들을 다 쓰기도 해가지고 저는 내일 경기 이거 워싱턴 프렘 정도는 갈만한 것 같습니다. 1.68짜리. 워싱턴의 내일 선발 차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프렘 값이 프렘 배당이 괜찮다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내일 좋은 경기가 꽤 많아가지고 워플 같은 거는 그냥 짬통 폴더에 넣는 정도가 되겠죠. 밸류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뭐 막 부지력에 끼우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가볼만하다 정도 딱. 그리고 필라델피아 대 세인트루이스 이 경기도 나름대로 역배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내일 이제 에런 놀라랑 필라델피아 잭 톰슨이 이렇게 붙거든요. 세인트루이스는 내일 잭 톰슨은 그냥 얘 뭐 복귀 후에 3.89 선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7이닝도 먹어주고 실점도 아주 많지도 않고 2실점 3실점도밖에 안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5이닝가량 먹어주면서 가끔 이제 잘할 때는 7이닝도 먹고 그런데 생각보다 잘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작년에 데뷔해가지고 그냥 가능성만 보여줬는데 올 시즌도 좀 늦은 출발이지만 낫배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잭 톰슨은 그냥 딱 그 정도고 반대로 이제 필라델피아의 에런 놀라는 좀 못하는 편이죠. 요즘에 보면은 에런 놀라가 사실 후반기에 필라델피아에서 힘을 내줘야 되는 선수로 분류가 됐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해. 7월달 이후로 70이닝이나 던졌는데 4.84 표본도 많은데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에런 놀라가 홈이랑 원정 차이가 굉장히 크다. 올 시즌은 홈에서 3.44, 원정 5.66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 새끼 홈이네요 가볼만 하겠네 했는데 마이애미한테도 홈에서 4.1이닝 동안 4실점했고 가장 최근에 그리고 원정에서 안 좋다고 하니까 4.2이닝 7실점도 하고 왜냐면 그 전에 홈 2번의 경기 동안 7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으로 잘했거든. 근데 가장 최근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홈에서 4.1이닝 4실점을 했다. 이거는 홈에서 좋은 것마저 깨진 거야. 더구나 내일은 이렇게 그나마 가능성 있는 홈도 아니고 내일 원정 등판. 홈이랑 원정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후반기에도 드러나요. 제가 방금 7월달 이후에 4.84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납니다. 후반기에 홈에서 3.50, 원정 6.31.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 시즌 토탈이랑 비슷합니다. 오히려 원정에서 더 쳐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홈 원정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홈에서 11피 홈런, 원정에서는 20피 홈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내일 놀라한테는 딱히 큰 기대감이 없어요. 그리고 빠따 같은 거를 봐도 필라델피아가 요즘에 사실 한창 잘 칠 때보다는 빠따가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또 세인트루이스가 10경기 동안 7승 3패로 좀 힘을 내주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요 필라델피아 빠따가 그래도 포텐셜이 훨씬 높은 만큼 어느 정도 점수를 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바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카디널스의 프랭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카디널스가 그렇게 세인트루이스가 빠따가 나쁘진 않아요. OPS도 그렇고 타율도 그렇고 나쁘지 않고 홈런이나 볼넷 숫자도 적지 않은 편이고요. 그냥 세인트루이스는 그 투수가 문제지 타자는 사실 죄는 그렇게 많지 않아. 대신에 필라델피아 빠따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 요즘에야 살짝 주춤하지만은 근데 제가 내일 기준점이 이게 8.5점인가? 8.5 기준으로 양팀 다 최근 10경기에 언더 4번, 오바 6번이긴 했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내일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좌완 상대로 원정 밤 경기를 하면은 OPS가 본인들 후반기 OPS가 811이잖아요. 여기 옆에 보시다시피 여기서 811인데 좌완 상대로 원정 밤에 가면은 OPS가 5.2밖에 안 돼요. 엄청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내일 필라델피아 빠따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겠는데 요즘에 잭 톰슨이 괜찮게 던지고 있고 실점도 그냥 적당히 해주고 있으면은 이 세인트루이스의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겠다. 특히나 원정 놀라가 실점 그렇게 많이 해주면은 내일 갑자기 에런 놀라가 원정에서 막 날뛰지 않는 이상은 저는 카디너스 프렌 갈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도 나름대로 역배 쪽을 볼만하다. 근데 뭐 카디너스 프렌 나는 도저히 카디너스 못 믿겠다 불펜 가면 지랄하지 않겠냐 이런 분들은 오버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사실 저 잭 톰슨도 포텐셜이 아주 높은 투수가 아닌 만큼 한번 쳐맞을 때가 되긴 됐잖아요.
최근에 막 그렇게 막 5이닝 3실점 뭐 7, 잘하면 7이닝 3실점이라고 했는데 한 번 꺾일 때도 되기는 됐어 사실. 뭐 그런 가능성까지 해가지고 오바를 조금 더 좋게 봅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 경기 콜로라도 샌프란시스코는 이거 어제 저희 뭐야 경기가 밀렸잖아요. 비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발도 똑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데이터도 그냥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선발도 그대로 체이스 앤더슨이랑 로건 웹 이렇게 가는데 뭐 어제랑 그냥 설명은 똑같을 것 같아요. 체이스 앤더슨 시즌 초반 제가 원래 안 믿는 투수예요. 옛날에 뭐 애리조나 있을 때부터 와 체이스 앤더슨 나오네 반대 개꿀이네 오바나겠네 막 이런 친구였는데 올 시즌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6월달쯤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잘했어요. 한 5경기 동안 2.67로 잘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그 뒤에 5경기 동안 15.28 존나 못했습니다. 그래서 와 역시 체이스 앤더슨 이름만 들어도 오바 개꿀이다. 앤더슨 혼자 오바 안 해준다. 마인 그냥 개꿀이다 막 이랬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막바지 2경기 동안 2.45로 잘하더라고. 그렇게 저의 강승부를 망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뭐 4이닝 2실점 하다가 가장 최근에 또 샌프한테 3.1이닝 6실점으로 두드러 맞았어요. 근데 이 체이스 앤더슨이 그래서 가장 최근에 모습도 안 좋았고 더구나 그게 샌프란시스코였다면 내일도 안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들죠. 근데 반대로 이제 샌프란시스코 선발은 로건 웹인데 로건 웹의 후반기 성적이랑 다 적어드릴게요. 로건 웹이 후반기에 그냥 3.90으로 나쁘지는 않고요. 지금 67이닝 동안 볼넷이 6개밖에 안 돼요. 볼넷 정말 안 주고 있고 일단 주자를 출루를 많이 안 시키야 위기도 적겠죠. 기본적으로 로건 웹도 땅볼 투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3경기 동안 로건 웹이 최근 3경기 동안 18.2이닝 2.41 이닝 소화도 많이 해주고 실점도 적고 되게 잘합니다. 다만 로건 웹의 약점은 홈이랑 원정 성적이죠. 홈에서는 2.91인데 원정은 5.49다.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나 있다는 점. 여태 콜로라도와의 맞대결 최근 10경기 보면은 2021년부터 2.85로 굉장히 셌어요. 근데 뭐 그 와중에 이제 쿠어스에서는 4.89로 안 좋은 면이 있긴 했다. 근데 뭐 한 번씩 털리는 거 말고는 막 7이닝 3실점 해주고 적당히 이닝도 많이 먹고 괜찮긴 했었어요. 옛날에 이제 많이 털렸지 옛날에. 최근에는 막 그렇게 이건 오반데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털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로건 웹도 또 하나 안 좋은 거라면 내일 밤 경기인데 웹이 또 낮 경기에 잘하고 밤 경기에 좀 못해요. 낮 경기 때는 한 2점대 후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밤에는 4.27로 조금 안 좋은 수준. 낮에는 6방, 밤에는 14방 홈런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스플릿 스탯들은 로건 웹한테 그렇게 웃어주진 않는데 그래도 선발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가 또 제가 말하면은 요즘에 빠따 회복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샌프가 최근 10경기 중에 7경기가 두 자릿수 안타였고 그래서 지금 10경기 타율이 2할 7푼 6리고요. 최근 5경기로 좁히면은 3할 5리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팀 방어율도 1.72밖에 안 되고 딱 샌프란시스코가 좀 포스트 시즌을 이런 향방을 결정하는 와일드카드 레이스가 이제 좀 막바지 심하잖아요. 그거 맞춰서 팀 분위기가 좀 올라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콜로라도는 뭐 최근 팀 타율 2할 3푼 6리 10경기 동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콜로라도가 앞서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콜로라도는 불펜 거의 꼴찌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양 팀의 빠따 같은 거 후반기 빠따 말씀드리면은 콜로라도가 이렇게 되고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OPS 꼴찌인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왼쪽 보시면은 여기 최근에 콜로라도 빠따가 OPS가 많이 올랐다. 한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샌프는 후반기 내내 빠따 꼴찌였거든요. 타율도 꼴찌, OPS도 꼴찌 이랬는데 최근에 좀 치고 양키스가 이제 꼴찌 자리를 대신했죠. 타율 꼴찌는 샌프가 뭐 그래서 좀 치기도 하고 요즘에 일단 저는 내일 샌프 승에 샌프 마헨까지도 봅니다. 샌프 승에 샌프 마헨까지도 보고 둘 다 배당이 별로예요. 그래서 언오버를 가야 되는데 이게 쿠어스기는 하지만은 양팀이 최근 10경기 보면은 언더가 7번 오버가 3번이에요 10.5 기준으로.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배당 생각하면은 언더 가는 게 맞지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메리트가 있는 경기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나 역시도 체이스 앤더슨을 병신으로 생각한다 이런 분들은 뭐 샌프 마헨 이렇게 볼 수도.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체이스 앤더슨이 그냥 혼자 오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조심하시길 바라고. 왜냐면 체이스 앤더슨이 바로 직전 등판에서 3.1이닝 6실점으로 그냥 솔로 오바각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 점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그렇게 맛은 없는 경기다. 양 팀의 맞대결이 올 시즌에 9번만 나왔고 샌프가 8승 1패였어요. 8승 1패.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리스크가 많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냥 보이는 것들이 그래요. 보이는 게. 다음으로 이제 디트로이트랑 천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뭐 엄청 맛있는 경기는 아니죠. 저는 좀 앞서 말씀드린 경기들이 괜찮은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맛은 없어요. 그리핀 캐닝이랑 스쿠발이랑 붙는데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 그냥 그리핀 캐닝은 올 시즌 내내 그냥 3점대 후반 정도의 경기력, 후반기에 3.75, 그리핀 캐닝이 후반기에 3.75로 괜찮고 8월달 이후 복귀한 이후에 3.91,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5할 승률 밑에 팀 상대로는 3.67, 5할 승률 이상 팀한테는 5.03. 디트로이트는 5할 승률 밑에 팀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리핀 캐닝은 애매하게 잘하겠다. 어쨌든 뭐 캐닝은 저렇고, 스쿠발, 타릭 스쿠발은 얘는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심하죠. 일단은 후반기 전체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스쿠발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이제 54.1이닝 동안 3.98, 뭐 방어도 나쁘지 않고 54이닝 동안 삼진 64개를 잡고 볼넷 11개밖에 안 줬고 홈런은 2방밖에 안 맞았다. 전체적으로 스쿠발은 뭐 상당히 안정감 있고 괜찮아요. 아까 말한 대로 다만 이제 홈에서는 1.53인데 원정에서는 6.00이었어요. 원정에서는. 그러니까 내일도 원정 등판이라서 살짝 캥기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런 정도고, 또 이 스쿠발 같은 경우는 좌타자 우타자 성적 차이도 좀 나죠. 근데 보면은 좌타자나 우타자나 굉장히 피안타율이 적은 게 눈에 띕니다. 피안타율이 적은 게 눈에 띄죠. 좌타자한테 1할 3푼 1리로 굉장히 강한 편, 우타자한테는 1할 3칠로 237로 비교적 약한 편이긴 하나 이 역시도 좋은 면입니다. 스쿠발은. 그래서 스쿠발의 디트로이트 상대, 스쿠발이 상대할 천사에는 얼마나 많은 좌타자 우타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뭐 샤우넬, 오타니, 뭐 모니악, 필립스 뭐 이렇게 있네요. 근데 여기 중에서 지금 오타니가 근데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나오나? 네, 오타니가 요새 안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딱히 막 요새 계속 1번 타자로 나오는 샤우넬 정도, 그리고 원래 이제 부상만 없으면은 레귤러죠. 모니악 정도는 좌타자다. 나머지 우타자들 두루리, 그리척, 오호피, 뭐 네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 천사는 트라우도 빠지고 오타니도 빠지고 헌터 램프로 팔아, 또 누구 팔았더라? 지금 레니포도 제가 알기로는 부상으로 나가리 됐고, 그렇게 위협적인 타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천사에는. 그래가지고 저는 내일 스쿠발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경기는 저는 일단 디트로이트 승쪽 보고 있어요. 디트로이트 승쪽. 근데 내일 기준점이 7.5점이더라고. 그냥 다른 것보다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올 시즌이 굉장한 타고 투자 시즌이라 했잖아요. 이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23 시즌이 타고 투자 시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9월 6일 기준이에요. 9월 6일. 좀 얼마 전이긴 한데, 얼마 차이, 한 일주일 전이죠. 9월 6일. 2022년 9월 6일, 23년 9월 6일 기준으로 이렇게 맞는데, 22년도 9월 6일 기준에 OPS 1등 팀이 788이었고, 15등 팀이 703이었어요. OPS가. 근데 23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래요. 23년도 9월 6일, 일주일 정도 전에 OPS 1위 팀은 애틀랜타죠. 애틀랜타가 OPS가 845. 작년에 1년 전 시점에는 788이었는데 올 시즌은 845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OPS 평균값 차이도 거의 뭐 3푼가량 나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방어율 22년도 기준 22년도 9월 6일 딱 그 시점에 팀 방어율 1위 팀이 2.88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다저스였나 그랬어. 그리고 평균 팀이 3.89였다. 근데 올 시즌은 어떠냐? 방어율 1위 팀이 토론토였는데 3.71. 그냥 그냥 방어율이 1점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평균값도 꽤나 차이가 있죠. 15등 팀 차이도. 이렇게 딱 그냥 제가 적어드린 것만 봐도 작년이랑 올 시즌이랑 얼마나 이런 빠따가 훨씬 더 이게 그러니까 점수가 많이 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 도루도 바뀌어 뭐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히나 천사나 디트 같이 애매한 애들이 붙으면은 나는 7.5 기준점은 그냥 다 오버하고 싶어. 올 시즌은 그냥 애매하면은 오버가는 게 상책이라고 봐요, 저는. 이 경기는 7.5라는 기준점 하나 때문에 오버도 괜찮아 보인다. 근데 천사 같은 경우는 최근 10경기 동안 7.5 기준으로는 오버가 7번이었거든요. 근데 디트로이트는 3번밖에 안 되긴 해. 다만 이제 천사는 불펜이 29등 5.64고요. 디트로이트는 불펜이 20등 팀이에요. 더구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어제 핵심 불펜들, 디트로이트가 불펜 구성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디트로이트가 보 브리스케, 윌 베스트, 홀튼, 폴리, 뭐 알렉스 랑 이렇게 한 5명, 위에 있는 5명 정도는 잘하는 애들인데 어제 얘네 중에 3명이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또
윌베스나 홀튼 같은 애들은 못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점수가 꽤 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그래서 애매하지만은 7.5 얘네를 왜 7.5를 줬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사실 뭐 근데 천하나 디스나 요새 빠따가 병신들이긴 한데 오바도 한번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앞서 말했다시피 근데 디트로이트가 승리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다만 스쿠발 역시 원정에서는 안 좋았다. 이런 것들도 생각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경기가 오클랜드 대 샌디에이고. 이건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오클랜드 선발이 션 뉴컴으로 나와 있는데 션 뉴컴이 오클랜드에서 괜찮았어요. 불펜으로 나올 때. 근데 점차 이닝 늘려나가더니 이제는 선발로까지 나오는데 이게 생선발일지 아니면 그냥 적당한 이닝 던지는 선발일지 잘 모르겠네. 일단은 뉴컴이 데이터 자체는 좋아요. 오클랜드의 뉴컴이 콜업된 이후에 12이닝 동안 0.75 되게 잘했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많이 잘했어. 원래 다들 아시겠지만 뉴컴은 그 1라운더 출신이에요. 옛날 애틀랜타 뽑았나? 천사가 뽑아서 바꿔갔나? 그랬는데 천사가 뽑아가지고 그때 천사가 안더렐튼 시몬스 유격수 수비 개쩌는 시몬스 데려갈 때 아마 이렇게 트레이드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무튼 만년 유망주였다가 안 터졌는데 그래서 마이너리그 전전하고 하다가 오클랜드에서 설마 빛을 보나 약간 이런 느낌? 점점 이닝 늘려나가더니 최근 텍사스한테 4이닝 무실점을 했습니다. 그때 텍사스 되게 무서웠는데 어쨌든 뉴컴이 내일 선발이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닝 소화를 많이 한 것도 아니라서 잘할 거다 이렇게 낙인 찍기는 어렵지만은 꽤나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상태고 이제 반대로 샌디에이고는 세스 루고는 좀 애매한데 루고는 그냥 토탈 말씀드리면은 얘가 언제였지? 6월달 말쯤인가 복귀를 했어요. 올 시즌 4월 5월? 4월달에 많이 던지고 5월달에 이제 한 경기 던지고 나가려 했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나 그랬었는데 6월달 말쯤에 복귀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 15경기 동안 3.64로 나쁘진 않습니다. 믿을만한 선수긴 한데 가장 최근에 휴스턴한테 4이닝 6실점으로 쳐맞았다는 거. 종종 얘가 뭐 3.1이닝 8실점 쳐맞고 다저스한테 그럴 때가 있기는 한데 평시에는 막 6이닝가량 먹어주면서 6이닝 무실점 할 때도 있고 6이닝 한 3실점 정도로 그냥 낫배드하게 해줄 때도 있고 한데 기복이 일단 있다는 거죠. 세스 루고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루고를 아주 신뢰는 안 하는데 배당으로는 좀 그러니까 그 로또폴더 아까 제가 워싱턴도 역배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클랜드도 풀랭크 값이 1.94면은 역배 한번 볼만하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후반기에 오클랜드는 그래도 와 5반 꿀이다 막 이 정도까지는 좀 아니에요. 괜찮아 나름대로. 불펜도 지금 전반기보다 훨씬 좋아졌고 전반기는 그냥 만년 불펜 꼴찌였는데 지금 불펜도 17등에 OPS도 18등이에요. 오클랜드가. 그래도 5반 꿀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거든요. 뭐 물론 지금 샌디에고가 그리고 얘네가 워낙에 빠따기복이 너무 심하잖아. 최근에 좀 잘 친다 싶더니만은 금방 또 사그라들고 최근 한 5경기 정도 보면은 9안타, 7안타, 14안타, 5안타, 8안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팀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믿기는 어려운 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오클랜드 직전 경기에 휴스턴한테 2승하다가 어제 2안타 그저께인가? 어쨌든 2안타 치고 막 조용조용하고 그러긴 했는데 션 뉴컴이 일단은 얼마나 던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확실한 거는 뉴컴은 오클랜드에서는 괜찮았더라. 그냥 그 정도는 있는 것 같고 뭐 밸류는 높지 않습니다. 막 갈만한 건 아닌데 그냥 로또 폴더 같은데 끼워볼 법은 하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시컵 대 애리조나. 이거 근데 시카고 컵스 배당 왜 이리 좋나요? 내일 저스틴 스틸 나오는데 저스틴 스틸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내셔널리그 방어율 전체 2위 1위가 스넬이고 2등이 진짜 조금 차이로 이 저스틴 스틸이 2등이거든요. 저스틴 스틸은 올 시즌 내내 잘하고 있죠. 조금 이제 시즌 초반부터 계속 잘하다가 시즌 이제 전반기 막바지쯤에 살짝 부진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잘해요. 그냥 스틸 말씀드리면은 땅볼 유도율도 50% 조금 안 되지만은 잘한 선수고 최근 16경기 동안 그냥 2.30 그냥 오랜 기간을 존나 잘합니다. 제가 막 이런 애들 몇 명 있잖아요. 막 브래디쉬 같은 애들 은근하게 든든한 친구고 저스틴 스틸은 모두가 아는 든든한 친구예요. 근데 난 이런 친구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배당이 높은지 모르겠단 말이야. 시카고 컵스가 빠따가 막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내 저스틴 스틸이고요. 이 스틸은 5할 승률 밑에 팀이랑 그 이상 팀한테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뭐 말만 하자면은 5할 승률 밑에는 2.00, 5할 승률 이상한테는 2.74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홈런을 5할 승률 이상 팀한테 조금 더 맞은 정도지. 그리고 뭐 내일 밤 경기
밤 경기에도 낮 경기가 워낙 잘해서 그렇지 밤 경기도 2.98로 나쁘지 않고요. 포수가 얀곰스일 때는 올 시즌 방어율이 1.94였다. 요즘에 얀곰스랑 호흡 많이 맞추죠. 그래서 딱히 막 요즘의 스틸 더구나 지금 나 잘만 하면 방어율 1위 타이틀 가져오겠는데 이런 애들은 요즘에 그냥 존나 잘하잖아요. 저스틴 스틸이. 아까 제가 뭐 16경기로 뭉뚱그려 말했는데 최근 3경기만 말하면 6이닝 무실점, 8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그냥 괴물입니다. 괴물. 반대로 이제 브랜든 파트, 애리조나 선발 파트는요. 얘는 올 시즌 초반에 엄청 안 좋았어요. 초반에 한 5경기 정도 선발로 나오다가 9.82로 망해가지고 마이너리그 갔다가 마이너리그에서 3.71로 잘해가지고 복귀시켰더니 이후 7경기 동안 4.06 최근에 7경기 동안 4.06이어서 이 새끼 좀 쓸만하네 했는데 브랜든 파트가 최근 3경기 동안 7.90이에요. 7.90. 최근 3경기 4이닝 6실점, 3.2이닝 3실점, 6이닝 4실점 못합니다. 그냥. 딱 그냥 못해요. 그리고 뭐 올 시즌에 홈이랑 원정 성적 차이가 좀 있는데 방어율 자체는 홈에서 7.30, 원정 5.18이거든요. 근데 홈에서 피안타율이 3할 2푼 5리야. 원정은 2할 4푼 1인데 홈에서 많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뭐랄까 스플릿 스탯 이런 지표도 딱히 브랜든 파트한테 웃어주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일 나는 시카고 컵스가 왜 배당이 1.60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 물론 지금 이제 컵스나 애리조나나 그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갈 길이 바쁜 팀들은 맞아요. 지금 시카고 컵스도 조금만 잘하면 미러키한테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 타이틀 가져올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여기 지금 중부지구가요. 아메리칸 리그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가 미러키가 82승으로 1등, 컵스가 78승으로 2등이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뭔가 가져올 듯 하고 시카고 컵스가 그리고 내셔널리그 그 와일드카드 레이스 2등이에요. 1승만 하면은 필라델피아랑 동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카고 컵스가 지금 되게 급한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애리조나도 지금 그 와일드카드 레이스 4등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와카는 3등까지가 딱 그 포스트시즌 진출하는 거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가 샌프란테 0.5게임 차로 뒤지고 있단 말이야. 그거다. 애리조나 샌프란시스코랑 그 게임 차는 똑같은데 아마 상대전적으로 좀 갈려가지고 제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애리조나도 승리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어쩔 거야. 내일 선발이 브랜든 파트인데 애리조나의 선발 이 로테이션의 폭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내일 파트랑 스틸이랑 붙는데 이게 애리조나가 1.96 시카고 컵스가 1.60을 줬다? 강승을? 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3경기 동안 애리조나가 6안타, 6안타, 4안타로 빠따가 되게 부진하고 반면에 같은 기간 3경기 동안 시카고 컵스는요 12안타, 10안타, 11안타로 엄청 잘 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왜 시카고 컵스가 배당이 낮은지 모르겠어요. 1.60이면 저는 엄청 후하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마인까지도 봅니다. 저는 이 경기. 시카고 컵스의 강승 1.60, 마인이 2.00이면은 특히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애리조나가 이렇게 급한 만큼 좀 파트도 좀 힘내주고 하지 않겠냐 이런 분들은요 8.5 기준이면 언더도 갈만하다고 봐요. 왜 워낙에 저스틴 스틸이 실점을 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언더를 보는 거고요. 또 언더 갔다가 애리조나 불펜 다들 아시잖아요. 요즘에 좀 잘하긴 하는데 애리조나 불펜 방어율 5.13이에요 후반기에. 컵스 승이나 마인 이런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애리조나 이런 안 좋은 불펜은요 이제 선발 페이지가 끝나고 경기 후반부에 시카고 컵스 승을 좀 더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애틀 대 다저스. 저는 아마 이거는 그냥 패스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은 내일 이제 시애틀이 커비, 다저스는 바비 밀러거든요. 근데 커비가 요즘에 살짝 오락가락 하잖아. 후반기에 4.19 홈런 8개 맞고 있고 최근 4경기에 커비가 최근 4경기 6.00으로 안 좋은 상태예요. 최근 4경기 6이닝 4실점, 5.2이닝 3실점, 3이닝 4실점, 6.1이닝 4실점 그냥 확실히 안 좋아요. 요즘에 안 좋아. 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커비는 그 컨트롤의 황제죠. 볼넷 올 시즌 9이닝당 0.9개로 1등, WHIP 당연히 볼넷 안 주니까 이닝당 1.05명 출루로 전체 5등 이렇게 잘합니다. 근데 일단 요즘에 안 좋다는 게 크지. 내일 홈등판인데 홈에서는 그래도 원정보다 좋았어요. 원정은 3.99인데 홈에서는 2.87이더라. 아무래도 시애틀 홈구장이 이 세이프 코필드가
그 되게 또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고 하니까 뭐 그런 건 있겠죠. 어쨌든 홈으로 오면은 피안타라든지 삼진 같은 게 좋아지고요. 그리고 5할 승률 이상 팀한테는 2.05로 커비는 강팀한테 잘했어요. 5할 승률 이상 팀한테 2.05, 5할 승률 밑에 팀 약팀들한테 5.71로 약했다. 좀 다저스 같은 강팀 상대로 은근히 또 잘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요즘 보면은 그런 것도 별로 안 느껴져. 최근에 이제 커비가 상대한 팀들 보면요. 5할 승률 이상 팀 템파베이한테 6.1이닝 사실점. 아까 말한 대로 5할 승률 미만 팀인 매츠, 화사, 켄자한테 전부 6이닝 사실점, 5.2이닝 3실점, 3이닝 사실점 등등 실점할 만큼 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커비가 요즘에 안 좋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저스의 바비 밀러는 기복이 심하긴 하거든요. 바비 밀러가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얘가 데뷔하고 첫 4경기를 되게 잘했잖아요. 0.78이었다. 근데 그 이후 4경기 때 8.57이었어. 4경기 잘하고 4경기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퉁 쳤는데 그 이후 보니까 그냥 4.78 정도로 역시 신인 투수는 거기까지인 것 같다. 그냥 이 정도거든요. 최근에도 갑자기 막 7이닝 2실점하고 와 이 새끼 존나 잘하네. 애틀랜타 상대로 7이닝 2실점하는 이러더니만은 워싱턴 만나가지고 7이닝 무실점 막 이랬었어. 7이닝 5실점 막 이랬었거든요. 오바가 괜찮아 보여 오히려. 내일 기준점이 7.5점이에요. 근데 다저스가 다들 아시겠지만 OPS가 3등 팀이고 양 팀의 후반기 기본 빠따 스탯 적어드릴게요. 시애틀도 홈런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시애틀 홈이랑 원정 홈런 차이가 꽤 있긴 한데 시애틀도 올 시즌에 홈런 되게 많은 편이고 후반기에 다저스도 본래 전체 1위 팀이죠.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내일 기준점 7.5로는 양 팀이 둘 다 최근 10경기 동안 언더 2번 오바 8번 언더 2번 오바 8번 이렇게 7.5점 정도는 그래도 쉽게 내는 팀들이거든요. 물론 직전 경기 때 각각 시애틀이 천사한테 5안타로 3득점, 다저스는 샌디한테 3안타로 1득점밖에 못하긴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잘 치는 팀들이고 하니까. 물론 시애틀이 요즘에 빠따가 하락세긴 해요. 근데 이거는 나는 아무리 봐도 7.5는 좀 이거는 오바가를 보는 게 맞아. 아까 제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 시즌이 굉장한 타고 투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7.5점은 애지간하면 오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